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현실에서도 마티즈, 버스나 덤프트럭 부딪혔으면 이제 덤프트럭이나 그런 게 밀고 가지 않을까? 그러잖아. 이제 이런 상황은 보면 잔인하니까 생각은 하지 말고 충분히 이제 문제에서는 이제 그렇게도 나올 수 있겠구나. 왜냐면 당연히 물체도 어떻게 나올 수 있어. 현실에서도 자동차 사고로 맨날 이야기하는 게 그거야. 딱 두 개만 부딪혀? 다중추돌 있잖아. 이게 다중추돌 나오면 당연히 어려워. 보통 두 물체 어렵게 나올 때가 3개. 진짜 미쳐버리면 4개. 그렇게 생각하면 돼. 수능에서는 보통 3개. 근데 쉽게 내고 싶으면 당연히 2개. 여기서 좀 어렵게 내야겠다면 3개라고 생각하면 되고 4개는 이제 그 학교 선생님이 미쳐가지고 내는 경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 항상 개념 자체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래서 개념으로만 보자면 딱 큰 타이틀은 3개라니까. 엄청 쉬워. 그래서 계산은 얘가 5m/s로 가요. 얘가 5kg 물체가 정지돼 있어. 그러면 빠르게 너희가 암산도 될 정도로 여기는 쉽다니까. 계산은 기본 개념은 충돌 전 운동량 총량이 얘는 얼마예요? 얘 운동량? 얘는 얼마? 0. 그래서 총량은 얼마? 10이니까 얘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야. 어떻게 했어? 내 마음대로 부딪혔는데 얘만 어떻게 돼 있어? 문제 읽어봤더니 정지하고 얘만 움직이고 있대. 5kg만 운동하고 있대. 그러면 얘 운동 방향과 어떻게 해? 그거 뭐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냐? 속력의 크기 구하십시오. 그럼 얘도 총량은 얼마 나와야 된다고? 똑같이 10 나와야 되는데 얘가 갖고 있는 건 얼마야? 0이잖아. 그럼 얘는 당연히 얼마 가지고 있어야 돼? 10 가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쪽으로 얼마로 갈 것이다. 제일 기본 상황. 근데 똑같이 예시 2번 이 상황 그대로 갈 거예요. 기차안에서 이제 이 상황 그대로 갈 건데 알겠지? 두 물체가 함께 움직인대요. 이렇게 나왔어. 운동 방향과 어떻게 돼? 속력의 크기 구하십시오. 운동 방향은 당연히 이제 애초에 얼마? 정확하게 플러스 10이었지? 얘가 플러스였으니까 그래 안 그래? 맞지? 그러면 총량이 함께 움직이니까 같이 보면 되잖아. 그러니까 플러스의 방향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니까 무조건 운동 방향은 얼마? 오른쪽에 있구나. 함께 움직인다니까 총 질량 얼마? 7. 함께 2kg, 5kg 합쳐져야지. 이게 그림으로 그린다고 뭔 뜻이겠어? 2kg, 5kg이 이렇게 있는데 이 덩어리가 얘가 2kg에 5kg 밀고 가고 있는 거야. 어떻게 밀고 가요? 그런 생각 한순간은 끝도 없어. 티코가 덤프트를 밀고 가고 있다 생각하면 돼. 마티즈가 덤프트를 밀고 가고 있다 생각하면 돼. 문제니까. 어차피 마찰이 없으면 가능해요. 현실은 마찰이 있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고 우리가 항상 이런 거 이야기할 때 마찰 무시한 경우거든. 그러니까 우선은 총량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니까 바로 7분의 10m/s입니다. 이유는 방금 막 이야기했던 것처럼 질량 정확하게는 2kg 더하기 얼마? 5kg 총 질량 함께 움직였으니까 속력 V는 운동량 얼마? 10이요. 그래서 계산 엄청 쉽다고. 암산도 될 정도로 이해만 하면 된다고. 알겠지? 근데 얘 똑같은 상황에서 총량 그대로 보려고 이렇게 나왔어. 문제 부딪히고 났더니 얘가 왼쪽으로 말은 안 되니까 이건 말은 되게 하자. 그래도 오른쪽으로 얘가 1m/s로 움직이고 있어. 얘가 똑같이 5kg 위치 그대로 얘는 2kg. 그럼 2kg의 운동 방향과 뭘 구하라고? 속력 구하라고. 제일 기본 문제니까. 그럼 총량은 계속 변한다고 안 변한다고? 안 변해. 얘 총량 계속 얼마? 10. 그러면 여기 오른쪽 5kg짜리 갖고 있는 양은 얼마? 그럼 2kg은? 그래서 문제 상황이 말이 안 되네. 이제 문제 오르지. 문제는 오류야. 근데 풀 수는 있어. 계산하면 오류지.
왜 오류냐면 우선 오류는 오류 제끼고 풀 수는 있다고 했어. 얘도 얼마 나야 돼 운동량? 5 나와야 되지. 그럼 얘 속력 얼마 해야 돼? 2분의 5. 뒤에 게 더 빠르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계속 붙여 있지 않을까? 여기 문제 오류라고 하는 건 이런 거는 이제 계산 바로 즉석에서 만들어진 오류가 뜬 거고 학교에서는 계산 살짝 해가지고 바꿔서 되지. 그래 안 그래? 이건 이제 문제는 풀 수는 있지만 오류지. 그러니까 이제 얘만 이렇게 바꿔버리면 되지. 얘가 3이면. 그러면 이 빨간 거 어떻게 될까? 얘 15지. 총량 변해 안 변해? 그러니까 얘가 얼마여야 돼? 방향 고려해야 된다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디로 움직일 거다 붙이고 나서 왼쪽으로. 마이너스 방향이잖아. 그리고 아까 제처럼 얼마? 2분의 5. 그런 거는 이제 한번 계산해보고 오류만 안 뜨게끔 내는 겁니다. 부딪혔는데 뒤가 더 빠르면 계속 밀고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아까 계산 빠르게 하고 오류네 인정하는 거지. 근데 계산은 할 수는 있다. 개념으로만 우리는 그대로 접근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운동량 보조 법칙은 기본 개념 어쩌다 참 쉽다. 근데 이제 당연히 이렇게 기본 개념 문제가 그대로 나올까? 안 나와요. 알겠지? 그대로 안 나옵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은 아닌데 여기서 충돌이라는 표현을 쓰다 보니까 너희가 이걸 안 하면 헷갈릴까 그래서 이걸 빠르게 써놨거든? 이거를 불시에 내버려. 갑자기. 이게 이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 이렇게 벽이 있어. 공이 너희들 흔히 아는 거 이쪽 움직여. 똑같이 계속 같이 가자. 얘가 1kg 5m/s. 두 물체 이상이라고 표현한 경우가 이거야. 여기서도 부딪혔다가 얘 공이 튕겨 나오겠지. 그래 안 그래? 맞지? 그래서 같이 겹쳐서 그리면 말이 안 되니까 이렇게 됐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튕겨 나올 때 1m/s입니다. 그리고 그런 거 물어봐. 그럼 공이 벽에 가한 힘은 얼마일까요? 또는 공이 벽에 가한 충격량은 얼마일까요? 이 상황에서는 가한 힘은 못 구합니다. 이게 분명히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조건 이런 애들이 있어. 충돌지 운동량 총량 얼마? 12호. 충돌하고 나서는 얼마요? 2호 또는 마이너스 2호. 그래서 같아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그걸로 접근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한 이거요. 충격량이 뭘 의미한다? 운동량 변화량 의미한다 있지. 저기 안 써놨다 헷갈릴까봐 여기 옆에다 다시 이거 옮겨와가지고 쓰자면 파란 펜은 같은 걸 써주자면 방금 막 이야기했던 것처럼 얘 운동량은 얼마니까 우선은 플러스 10이지. 얘는 운동량 얼마지? 마이너스 2지. 그럼 저거 통해서 운동량 변화량은 얼마? 낮은 값, 첫 값 빼라고 했지. 무조건.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빼기 플러스 10에서 마이너스 10이거든? 그러면 뭔 뜻이야? 이 벽이 얼마의 충격을 가했다 왼쪽으로? 12만큼의 충격을 가했다고. 충격량을. 근데 이런 것까지 알려준다고. 공이 벽과 접촉한 시간이 얼마라고 알려줘. 시간이 뭐 몇 초인 경우 그럼 그때 이제 모두 구할 수 있어. 힘도 구할 수 있겠지. 여기 이게 무조건 어떤 친구들이 이제 얘도 충돌했네 해가지고 이걸로 가는 경우 봤더라고. 어떤 상황일지 너희가 운동 상황만 해석만 잘하면 여기는 계산만 보면요. 단위 빼고 계산만 던져주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도 합니다. 계산만 던져주면 너희가 이 말 항상 하는 이유가 그거야. 절대 계산 보고 있지 말라고.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그래 좀 높여서 초등학교 4학년으로 갑시다. 근데 계산만 보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너희가 자꾸 자료 보면서 계산하는 연습은 하셔야 돼요. 아니 계산이란다. 해석하는 연습. 운동 상황을 해석을 해야 돼. 제일 기본상만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가 여러 운동 형태로 나와버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쉬워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자료도 어떻게 돼? 첫 번째 챕터, 두 번째 챕터를 연결시켜 숨겨서 내버린다고. 속도도 대놓고 알려줘 안 알려줘? 안 알려줘 버려요.
그러니까 첫 번째 챕터, 두 번째 챕터를 놓치면 어려워지는 문제일수록 여기 문제를 풀 수가 있어 없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내용 것까지 계속 연결된다라는 게 연결시킬수록 이제 학생들 체감 난이도는 어떻게 돼?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딱 이 챕터만 갖고 설명했기 때문에 쉽게 보이는 겁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너희가 정리해야 될 게 네 번째로 정리해야 될 거는 정리할 거는 얼마 없어요. 정리할 거 빠르게 정리한 다음에 문제 몇 개를 같이 좀 볼 건데 바로 뭐냐 여기 2번 식과 관련된 건데 억지로 이렇게 쓰거든. 충격력과 시간관계. 5번 충격량과 시간관계. 실제로 나중에 모의고사 수능 볼 때도 가끔가다 나오는 표현이고요. 지금은 처음 배우니까 제가 공식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학교에서도 내신에서 진짜 써먹는 선생님들 봤어요. 뭘 봤느냐? 충격량은 어떻게 구한다고? 힘 곱하기 시간이라고 했지. 너무 쉽다 보니까 똑같은 소리야. 똑같은 소리인데 얘를 어떻게 표현한 선생님도 봤다. 충격력이라고. 기호는 똑같이 F로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저 력자가 힘 력자. 말 그대로 충격을 가하는 힘. 그러면 이거 두 개가 뜻이 살짝 달라지거든. 그럼 얘 충격력과 시간관계는요. 이항 정리해버리면 어떻게 돼? F는 이항 정리하는 거니까 T분의 I. 그래서 F하고 T는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분모에 있으면. 이게 기호로는 안 헷갈려. 기호가 분명히 다르니까. 여기는 그대로 보는 거니까 저 그대로 보잖아. 충격력 시간 관계니까 F는 F란다. I는 FT지. 그래 안 그래? 맞지? 그래서 얘는 그대로 보는 거니까 I하고 T는 무슨 관계? 비례 관계라고. 응? 그러잖아. 기호로는 절대 안 헷갈리지. 이 충격량이 의미하는 기호가 뭐라고? I. 충격력은 힘 역자니까 뭐 F 이거 조심하라고 학교 선생님이 억지로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라고 안 알려줄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럼 충격량과 시간 관계가 제일 많이 나와요 시험에서. 응? 아니 말 잘못했지. 충격력과 시간 관계가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뭐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 너희들도 흔히 아는 거 이 똑같은 높이에서 두 가지의 물체를 떨어뜨립니다. 자유낙하 운동을 시켜요. 이렇게 지면까지. 이 분필로 생각해도 돼요. 똑같은 높이에 떨어뜨려요. 그랬을 때 여기 A 상황은 B 상황은 어떨 때는 깨지고 어떨 때는 안 깨지는 거야. 너희들도 흔히 아는 거 이 분필 여기서 떨어뜨리면 깨지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어떤 조건일 때 안 깨질 때 알아. 자주 나오는 건 뭐냐? 여기 바닥이 무슨 바닥이고 시멘트 바닥이고 여기 바닥이 뭐가 있다? 쿠션, 방석. 방석이 있다. 반대로 생각하면 침대라고 생각하면 되지. 여기 바닥이 침대 그 바닥이야. 그러면 이거 떨어뜨려 깨져 안 깨져? 안 깨지잖아. 너희도 알잖아. 그거를 이쪽 관계로 설명을 해야 된다고. 실제로. 얘가 낙하하면서 자유낙하 운동이지. 자유낙하 운동 다 무슨 힘을 받아? 중력. 그래 안 그래? 중력 받고 가속도는 A는 N분의 F잖아. 우리 앞 시간 때 했던 거. A는 N분의 F니까 중력은 표현하자면 N분의 Mg였고 징작 나누기 때문에 자유낙하 때는 중력 가속도로 표현을 했잖아. 빠르게 이야기하면 이건 잡고 있어야 되는 게 얘가 질량이 같건 다르건 어떤 물체 상관없이 모든 물체가 어떻게 된다고? 동시에 떨어진다고. 같은 높이에 떨어뜨렸으면 출발할 때 속력과 도착할 때 속력은 어떻게 될까?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어. 왜? 뭐가 같으니까? 가속도가 같으니까. 알겠지? 그거를 이제 알아둔 상황에서 그러면 여기서 말한 V 빼기 V0 속도 변화랑 두 개는 어떻게 될까? 무조건 같아요. 그래 안 그래? 속도 변화랑 무조건 같아. 그래서 이거 전제 조건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둘 다 질량이 똑같이 같을 때. 질량이 달라도 어차피 그건 똑같지만 질량이 다르면 이제 뭐는 달라?
충격량은 달라지거든. 왜냐면 m 곱하기 속도 변화량이잖아. 그래 안 그래? 맞지? 한글로 이야기하면 질량 달라지겠지. 그래서 이거 전제조건 이야기할 때는 또 동일한 물체를 같은 높이에 떨어뜨렸을 때는 뭐도 같고요. 각도가 같으니까 속도 변화량도 같고요. 뭐도 같아요. 질량도 같지.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갈 때 뭐는 같다 무조건. 운동량, 변화량 같다. 운동량, 변화량 같다라는 건 뭐가 같은 거다. 그래서 충격량이 같아. 이 물체에 가해진 충격량은 어떻게 된다? 똑같습니다. 근데 차이는 하나는 시멘트 바닥이고 하나는 방석 바닥이야. 그럼 너희도 알다시피 여기는 단단하고 얘는 물렁물렁하지. 그래서 이게 그림으로는 이렇게 그렸지만 실제로 너희 머릿속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얘가 충돌할 때 이런 느낌으로 충돌해요. 방석이 콕 꺼지면서. 그게 뭔 뜻이다? 얘가 접촉하는 시간이 어떻게 된다? 길어집니다. 정확하게는 충돌 시간이라 이야기하는데 얘는 딱딱하니까 그대로 빡 부딪혀서 시간이 어떻게 돼? 짧아져요. 여기서 말했던 거. 그래서 얘가 짧아지면 얘가 작아지면 얘는 커지겠지. 그래서 물체에 가해진 힘이 어떻게 돼? 이런 바닥은 커지니까 잘 깨진다고. 근데 접촉하는 시간은 길어지면요 어떻게 돼? 반대로 물체에 가해진 힘은 작아지니까 잘 깨져 안 깨져? 안 깨진다고요. 이거 언제 했던 거야 이게? 고1 때도 했던 거. 그래서 A씨 다시 한번 점수 주는 문제로 여기서 점수 주는 문제 보통 나와요. 범위가 딱 들어갔을 때. 왜냐면 딱 봐도 점수 주는 문제는 진짜 쉬운 게 있어야 되는데 항상 학교 시험에서도 20문제, 많게는 25문제 있으면 점수 주는 문제가 적게는 5개 정도 나오거든. 그러면 여기서 예시 고르는 거 보통 내지. 그때 앞 시간 때 했던 관성의 법칙, 작용반대 법칙 그것처럼.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틀리지 말라고 하지. 그래서 너희 포수가 공 잡을 때도 이런 논리라고. 빡 잡는 게 아니라 뒤로 빼면서 잡는 거. 그래서 시간을 길게 하면 할수록 그 물체에 가해지는 힘은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그것만 명심하면 이 소리가 교재 70쪽에 있었네요.